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HM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큰 하락, 4%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덜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거래량이 아주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상승을 위한 준비는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해양진흥공사 12 발행 이후 제가 아마 한 3분기인가 실적 발표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인가 12 발행부터인가 아마 처음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사실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어떤 그런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결국에는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에서 HMM이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만 다들 단단히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 21,000원대 주가 그때를 보시면 21,000원대 움직임 보시면 아마 절대로 이 21,000원 1월 28일에 21,000원 찍고 절대로 37,000원 갈 거라는 생각 아무도 못 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미끄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도 다시 다 미끄러질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기간 횡보가 좀 필요하다고 싶었는데 사실은 기간 횡보를 절대 아예 하지도 않고 짧게 끝내고 바로 또 큰 상승을 가져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상황도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언덕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아주 높죠, 경사가. 당연히 경사가 가파르겠죠, 내려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33,000원 현재는 33,000원대 32,000원에서 33,000원대를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기간 횡보 후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27,000원대만 유지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000원이 30,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횡보 라인이 10%나 더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기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 급락도 아니에요. 왜냐면 전날에 14% 오르고 5%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가격 이슈도 있고요. 예전에 뉴스 보셨던 사람들 계실 텐데 원유 가격 오른다고 해운 운임, 비용 증가한다고 HM한테 악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전쟁 관련주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이율배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보게 되시면 SCFI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점 찍을 때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1월 21일 기점 1월 14일에 1월 7일에 5,100 5,000을 유지하던 1월 28일까지 5,000을 유지했는데요. 1월 28일에 신저점 제일 최저점입니다. 1월 28일에. 그리고 운임지수는 떨어지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이 운임지수가 언제적이냐면요. 4,700이면 2021년 1월에 2,870입니다. 2021년 가장 최고점일 때 2021년 5월달. 네, 5월달에 운임지수가 3,300입니다. 네, 이 운임지수를 갖고 뉴스를 쓰는 기자가 있다라고 하면 3,300까지는 이 가격도 올려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운임지수가 빠졌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이슈들은 이미 다 기업이나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시점이고 다만 주가가 언제 반등하고 언제 제자리를 찾아갈 거냐는 외부 시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혹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반등할 시점이 됐어서 어떤 그런 무슨 전쟁 수혜주다라고 띄어서 올린 거지 진짜 전쟁 수혜주가 어디 있습니까? 로키드 마틴 정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돈 주고 파는 게 아니고 다 무료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무기들도 새로 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유휴 물량을 제공한 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쟁 관련주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
이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서면 다시 한번 조금 열기를 가라앉혀야 될 상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보게 되시면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 연기금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오늘 180억 연기금의 이 매수 수량이 HMM이 1등입니다. 해운, 페노션도 오늘 90억이나 매수를 했고요. 뭐 엔솔은 이제 2차 전지고, 그다음에 가스공사 이거는 이제 가스 관련주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신재생도 그리고 하나에너지 방산 그다음에 전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3월달 누적으로 보면은 HMM이 상위권에 지금 현재 포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 나간 연기금이 아직 집을 다시 안 나갔고 뭐 외국인도 180만 주를 매도했지만 이틀간의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뭐 물론 글로벌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아서 내일도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고 만약에 HMM 거래량이 줄면 내일 아마 좀 빠질 수 있습니다. 2% 정도 32,000원대로 빠질 수 있지만 요게 더 이상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급등하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몇 주 정도 반대로죠.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급락하고 몇 주, 3주 정도 횡보하다가 또 떨어졌죠. 반대로입니다. 올라갈 땐 급등하고 3주 정도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요 모양을 그대로 거꾸로 올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급등과 급락이 이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단타꾼들이 많이 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단타꾼들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단타는 트레이딩으로 짧게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애매하거든요.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량들이 보면은 뭐 어디 하나 튀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작전을 하고 들어오는 그 주체들이 없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상황에서 HMM이 금주에 뭐 꼭 지켜줬으면 하는 사실은 좀 선은 33,200원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33,166원인데 만약에 금주에 33,200원 요 선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뭐 러프하게 보면 31,600원, 그러니까 31,000원 이상만 버텨준다라고 하면 HM 다시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차장고는 지금 훅 줄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쇼친 주체들이 이제 화들짝 놀라서 대차장고가 줄어든 거고요. 오늘 같은 날 하락이 나오면 다시 체결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공매도도 적당히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가 막 15%씩 나왔는데 평균가랑 종가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HM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이슈주로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면서 평균가랑 종가랑 좀 갭이 벌어지고 있는 진정한 공매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단기를 보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단기라고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뭐 1, 2주 단기로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요 가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37,000원. 근데 이제 최소 2, 3개월 이상 보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타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